전 세계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태영님 애즈게 인사 박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포영화를 정말 싫어해요. 특히 잔인하거나 깜짝 놀라는 거 점프스퀘어 정말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비 영화는 제게 거의 고문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가 한 편 개봉했는데 살아있다. 아이고 짜란. 예, 좀비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일단 지체 없이 바로 짧은 줄거리 요약부터 보시죠.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 준우. 그런데 그때 TV 속 뉴스에서 기이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감염이 된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내를 가득 메우는 괴성과 비명소리. 원인 불명 증세로 사람들이 미쳐버리면서 모든 곳이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지금은 음성사 사업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지. 진짜? 하지 말고? 그렇게 유사 좀비들을 피해 집안에 고립된 남자. 데이터, 와이파이, 문자는 물론 전화까지 끊긴 극한의 상황에서 그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본격 좀비 생존 액션 드라마 먹방 어드벤처 영화 살아있... 근데 이거 해시태그 살아있다예요. 그냥 살아있다. 아무튼 영화 살아있답니다. 영화를 보고 극장을 딱 나와서 들었던 제 개인적인 감상평.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만약에 누가 아니 그래서 영화 재밌어? 재미없어? 하고 물어보시면 뭐 그냥 그럭저럭 볼만해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그랬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리뷰를 쓰면 쓸수록 불만을 토로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냥 그 넷플릭스에서 보는 수많은 오리지널 영화 그 중에 하나 꼽아서 본 느낌? 좀비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네 유튜버의 삶에서 조금 공감이 되기도 했고, 서버가 튕겨버리는 배그에 또 한 번 무릎을 탁 치기도 했고, 영화의 타이틀 시퀀스 부분에서 굉장한 때깔을 자랑하며 나왔던 그래픽 구간은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의 트레일러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중간중간 자꾸 이상하리 많지 눈에 밟히는 그 침착맨님 닮으신 이 좀비 아저씨한테 괜시레 팬심이 생겨가지고 응원을 해보기도 하고. 짜란. 침착맨님 팬입니다. 짜란.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하면서 영화관을 나왔었는데, 영화를 같이 본 친구랑 두어 시간가량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켜고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니 단점이라는 것들이 양파 껍질마냥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오로지 주인공들의 시점에서만 진행되고, 여타 한국의 좀비 영화들과는 다르게 정말 딱 생존이라는 키워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난 한 놈만 패. 문제는 이 한 놈만 패는 걸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이 한 놈만 빡을 못했어요. 짜란. 좀비 영화로서의 커다란 메리트가 있었느냐 하면 그 배경이 우리나라 복도용 아파트라는 것 빼고는 없었고, 그럼 생존 영화로서는 어떠냐 하면 비슷한 맥락의 영화 엑시트가 이미 이 부분을 너무 이쁘게 잘 닦아놔서 마냥 비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짜란. 여기 좀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살아있다 좀비 사태 안전수칙. 첫 번째, 주소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세요. 물론 구조 대신 다른 생존자가 파밍을 하러 올지도 모르고 서버가 끊겨버렸다고는 하지만 뭐 그건 내 알바입니까? 에? 두 번째, 최첨단 드론을 구매하세요. 이 개쩌는 드론을 사세요. 이 로고 보이시죠? 이 업체의 드론은 모든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겁니다. 개쩌는 드론을 사세요. 에? 세 번째, 캠핑용 도끼를 사세요. 이 도끼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좀비를 고기 덩어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치만 선생님, 저희 집엔 캠핑용 도끼가 없어요. 그렇다면 캠핑용 낫은 어떠신가요? 이 낫으로 좀비들을 사정없이 베어버리세요. 그러면 사는 거 말고 다른 생존 수칙은 없을까요? 돈이 없으시군요.
그 폰에 유선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주파수 잡아가지고 하는 앱 있거든. 그거 라디오 들을 수 있고 그거 쓰고 비 오면 뭐 물 그거 받아갖고 써. 끝. 이 개새끼. 맥락상 PPL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PPL 뜻이 뭡니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제품의 간접 광고죠. 간접적으로 광고를 한다. 영화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걸 말합니다. 사실 그래, 뭐 영화에서 PPL이 좀 나올 수도 있죠. 또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질병 때문에 영화가 나오지를 못해. 극장가가 힘을 못 써. 거기서 PPL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대놓고 불편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이거 PPL인가? 뭐 제작비가 좀 모자랐나 보다 하고 말지. 근데 이번 영화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쳐요. 영화의 초반 굉장히 심각한 뉴스가 나오다가 TV에서 대놓고 진라면 광고가 나옵니다. 나 코로록 맛있게 먹어. 그걸 유아인이 봐. 와, 먹고 싶다. 부엌을 뒤져. 뭐가 나와요? 진라면 매운맛 큰 사발이 나와. 뭐라고 써있어?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걸 생존 이틀째인 그 자리에서 열심히 먹습니다. 야, 거의 CF 수준으로 그냥 야무지게 호로록 쩝쩝 흡입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영화에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진라면은 순한 맛 아닙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진라면 좋아해. 사랑해요 가뚜기. 멋있다. 근데 이후에 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와, 이번엔 짜파게티를 해먹어. 그냥 짜파게티야? 아니, 짜파구리야. 짜파게티 플러스 너구리. 거기에 또 뭐해요? 참기름까지 싹 돌려줘. 저 잠깐 그거 식객인 줄 알았어요. 짜란. 아니, 생존 영화라며. 생존 영화면 적어도 의식주 중에 뭐 하나라도 결핍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의랑 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부족하기 쉬운 게 식일 텐데 거기서 아, 배고프다 밥 먹을까 하고 짜파구리를 해먹는다고? SNS에 가끔 돌아다니는 의미 없는 짤 있죠. 의식주 다 해결되고 한 달 동안 방에 들어가서 버티면 몇 억 준다. 할래 안 할래 이런 거. 살아있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적어도 걔네들보다 몇 배는 잘 살 것 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전자는 엄청 지루하지만 얘네는 가끔가다 심심해하지 말라고 좀비 아저씨가 와서 놀아주거든. 짜란. 더더욱이 노골적이라고 느껴졌던 건 영화 내에서 주인공들의 대사에 대놓고 상표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짜파게티 먹을래요? 아, 짜파구리가 맛있는데. 아, 여기 참기름 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실제 대사라고. 짜란. 그래서 라면 종류만 나오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누텔라 좋아해요, 누텔라? 네, 누텔라 좋아해요. 맛있는 거 가져다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좀비떼가 몰려오고 있는데 주인공 둘이서 대학교 다른 학과에 뭐 마니또 하듯이 먹방을 찍고 있다고요. 아니, 보통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사람을 먹는 먹방을 하지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을 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뭐 예능이에요? 나 혼자 산다예요?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예를 들어볼게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주인공 가족이 잠시 가게에 들러서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괴물을 쫓기 위해 다들 많이 굶은 상태였고 가족의 가업이 한강변의 매점이다 라는 개연성 덕분에 이 장면은 PPL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막 오버하는 CF 리액션도 아니잖아요. 역시 라면은 열라면이지 이런 대사 없었거든요. 오히려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드라마에서는 간혹 이런 식으로 PPL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튼 최악의 사례였다. 짜란. 어쨌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충하면 이 영화는 일단 좀비떼가 창궐한 극한의 상황에서의 생존이라는 주제에서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유아인 아저씨가 굶주리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딱 한 장면이었고 그마저도 아주 편리하게 또 다른 주인공인 박신혜 배우의 얼굴을 한 김유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모조리 해결이 됩니다. 거의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짜잔, 모든 게 해결되었답니다. 여기 밥 있고요, 여기 물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이 영화는 모든 상황을 그냥 그 장면에 맞춰서 증폭시키고 축소시킵니다. 어떤 때에는 요란한 소리가 나도 좀비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떤 때는 그저 작은 소리만 나도 좀비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와요. 그냥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초반 좀비들이 지하주차장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장면이 나오길래 아, 지하주차장에 뭐가 있나 보네.
저기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나 했지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뭐 좀비가 햇빛을 싫어한다는 묘사도 없었잖아요. 직사광선에 있으면 피부 미용에 안 좋아서 그랬나? 더 좋아질 피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좀비 영화에서 특히 생존을 주로 한 작품이라면 더더욱 좀비가 어떤 특이 행동을 하면 이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좀비의 습성을 이용한 탈출이라거나 하는 게 전무예요. 이 영화에선 죄다 그냥 그런가 보다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반에 풀어주는 설정이 일부 좀비들은 생전에 가졌던 직업 등에서 해오던 일정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인데, 그나마 이게 유의미했던 장면이 트레일러에서도 등장했던 이 소방관 좀비였습니다만, 주인공이 뭐 장난 전화를 연중 행사로 했나 아주 그냥 온갖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면서 올라옵니다. 전혀 좀비 같지도 않고 얘야말로 살아있었어요. 주인공 통틀어서 얘만큼 표정이랑 눈이 생기도는 애가 없었어, 이 영화에서. 야, 아주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우울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송장이었거든요. 만일 더 강한 특수개체가 있다라는 설정이었다면 최소 대사로라도 젠더 센 앤가? 하는 의문이라도 던지는 묘사가 필요했고, 그런 거 없이 담백하게 가고 싶었으면 외형적으로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게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좀비 영화의 매니아가 아닌 저조차도 단점이 보이는데, 과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부족해 보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이 밖에도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우연이나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영상 30분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자기적인 부분은 넘치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수두룩하고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 전개 방식 자체가 오로지 주인공들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좀비들이 발생했고, 왜 갑자기 물이 끊겼으며, 왜 갑자기 정전이 되었고, 왜 갑자기 데이터망이 맛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나 묘사 또한 많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저 멀리서 폭발 몇 번 한 걸로 보여주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CG에 힘을 쏟았느냐? 바깥 한강대로에 차들이 아주 쌩쌩 달리고 있던데. 이게 질병 사태가 터져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우리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을 풍자한 게 아니라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거 진짜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단 앞서 장점이라고 언급했던 타이틀 시퀀스, 요게 진짜 때깔이 이쁘게 뽑히긴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평소에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피와 한참 마모된 복도가 교차되어서 보여지는 구간들이 이어지는 바람에 이게 마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연출이 되어서 영상미는 좋았으나 초반에 조금 갸우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주인공 준우가 거의 뭐 생존 마스터가 되어가지고 펼쳐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어요. 예고편을 안 보고 갔거든요. 이게 확실히 인상적인 부분이기는 했으나 영화랑은 좀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 처음엔 이렇게 딜을 넣으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짜란.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마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 중에서도 대충 3부작 정도 되는 시리즈에서 마지막 편만 골라서 본 느낌이었습니다. 1편 죽어있다, 2편 해치웠나, 3편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요. 짜란. 1편이랑 2편에서 뭐 설명한 것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떡밥도 많고, 그러니까 마지막 편은 그냥 다 퉁치고 지나간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이게 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리얼이나 엄복동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단순한 킬링타임 영화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명품 배우들이 등장하는 고등학교 졸업작품 같다 그래야 되나? 아닌가, 요즘 고등학생들도 잘하나?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뭐 결말 스포는 안 하겠는데 마지막 장면 진짜, 아니 그게 진짜 뭐 최선이었을까요?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영화 같이 본 친구가 메이크업 쪽을 잘 아는데 좀비들이 분장은 다 좋았는데 색채가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창백하고 누구는 노랗고 누구는 시뻘겋고, 그냥 진짜 좀비의 설정이 따로 없었나벼. 뭐 어쨌든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태영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